네, 5월 6일 내일 모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요. 단독 2후보한 분이 계십니다. 말씀드렸죠. 한병도 의원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찬반 투표합니까? 네, 찬반 투표했습니다. 네. 뭐 야. 무투표라고 하는데 네. 무투표가 아니고요. 예. 찬반을 그 의원님들한테 예. 드려야 되고 예. 오늘부터 네. 그 당원들 투표가 있습니다. 당원들 찬반 투표도 예. 오늘과 내일 예. 당원 찬반 투표가 있고 네. 모레 이 의원들 찬반 투표가 있습니다. 예. 그 뭐 경쟁 후보라도 있어야 네. 선거가 더 재밌어지는데 네. 혼자 나오셔서 네. 사실 지난번에 이제 짧게 자녀 임기하시고 네, 3개월 그러니까요. 101일 했습니다. 101일. 네네. 101일 동안 네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 정말 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진짜 하루가 네. 모자랄 정도로 예. 지금 정치권에는 일이 많고 특히 예. 이제 선거가 있어서 네네. 원내대표 선거는 하거나 말거나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든 관심을 좀 끌어올리는 네네, 차원에서 네네, 저희 네네. 취재 편의점에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난 100일은 100 하루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혁법안 관련해서도 그 2차 종합특검법, 예, 그다음에 사법개혁 3법, 그렇죠. 공소청 중수청법, 예, 조작기소 국정조사 예, 뭐 이 정도고요. 예, 그다음에 대미투자 특별법, 예. 전쟁 추경, 그다음에 지금까지 396건의 예. 법안 처리 이런 것들이 101일 안에 이루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초반에 그 당선되시고 인터뷰하시고 나서 예. 석 달간 뵙지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너무 일이 많으셔가지고 예. 도저히 인터뷰 예. 일정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 아니, 실제 나오고 싶었는데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예. 저는 이 아침 공개 회의가요. 예. 그 당 대표님은 월수금에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대표님 월화수목. 회의도 들어가야 되니까 네. 월화수목금입니다. 예. 아침마다 공개 회의, 사전 예. 회의들이 있으니까 예. 출연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저는 몰랐어요. 출연 이렇게 시간 봐서 예. 출연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예. 그 월화수목금 계속 회의가 있으니까 너무 성실한 모범생 스타일이셔가지고 네. 그것도 회의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네. 정말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자 네. 사실 그 이번에 선거 국면에 완전히 복판으로 들어왔어요. 네네. 지방선거, 재보궐선거가 네. 이제 딱 30일 네, 남은 그렇습니다. 상황이고요. 예, 이 예. 30일을 민주당이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또 그 후반기에 네. 그 국회 운영이 또 달라진다. 무려 네. 14석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보선 같은 예, 예. 경우에는 이번 선거 전반적으로 판세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초기에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우세한 거 아니냐라고 예. 그 예상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도 뭐 당에서 전략기획위원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많은 선거를 경험을 해봤지만 예. 일방적인 선거 없습니다. 선거가 닥치면 이 서로 양측 간에 결집만한 선거가 네. 그 전에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없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인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초기 여론조사에 를 보고 네.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저희 전에 여론조사 나왔을 때는 민주당은 예. 후보가 빨리 정리가 됐습니다. 음. 선거 절차도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공천 과정이 이루어졌고 예. 국힘은 그 내부 혼란 예. 이런 것 때문에 후보 자체도 선정을 못하고 아직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즉 선거 대비한 내부 전열이 정비돼 있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후보들이 선출이 되면서 각 지역마다 결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최근의 정치적 이슈보다도 네. 저는 이 보수와 진보의 예. 결집은 선거 국면에 가면 더 어차피 되는 거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긴다거나 자만한다거나 하면 저는 큰일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절실하고 더 절박하게 겸손하게 현안에 대해서도 능력을 더 보여주는 것,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더욱더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말 사이에 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영남에 오늘도 이제 부산에서 이제 전재수 후보하고 함께하는 현장 최고위원회가 열리는데요. 네네. 어제 그 하정우 수석하고 같이 그 부산 구포시장을 돌다가 네. 오빠 발언이 나왔어요. 네네,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에게 네. 이제 오빠 정우 오빠 한번 해보세요. 예. 그 논란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바로 당 대표와 하정우 그 후보께서 네. 그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그래서- 하정우
그 후보 측에서 음.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네. 밤 한 11시 40분, 35분 정도에 입장이 나온 걸로 예, 알고 어쨌든 있거든요. 간에 입장을 내서 냈고. 사과를 예. 진심으로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바로 사과를 했고 그리고 모든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도 더 순종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말씀 주신 대로 그 정말 사소한 네. 그 실언으로 네, 그 선거가 완전히 그 망쳐졌던 네, 네. 과거의 경험들 뭐 이부 네. 망천 국민의힘의 네, 네, 정태욱 네, 네. 의원 뭐 네, 등등 사례를 보면 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초반에 진용을 잘 갖춘 민주당일수록 더욱 더 조심해야 그렇습니다. 된다라는 네. 말씀 좀 주셨습니다. 영남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부울경, 대구, 경북.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겁니다. 저는 음. 이미 뭐 저희들이 여론조사 많이 앞서고 있을 때도 시간이 가면 아주 접전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예. 제가 예상한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건 예. 정말 프레임을 이번 지방선거에 승리를 해야 예. 저희들이 지금 뭐 전쟁 문제라든지 이후에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힘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흔들리면 네. 국민의힘이 이 공간을 파고들어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최근도 그러니까요. 이 어떤 부정하는 행위, 예. 개헌을 뭐 빨갱이들이 하는 뭐 이런 그러니까요. 말들을 그 공당의 야당 아니, 대표가 사회주의 개헌 사회주의 개헌, 예. 개헌이라고 막 주장을 하고 예.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큰일 나겠구나. 네, 네. 이런 그 세력들이 다시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준동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는 네. 저희들이 긴장감을 지금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바짝 긴장하고 예. 더 오히려 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예. 더 절박하게 예. 이재명 정부의 성공, 국정 운영을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네. 그 도와달라는 호소, 예.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 네. 또 능력 있는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말씀들을 전달을 하면서 선거 전략을 구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은 그 공격 포인트, 뭐 예. 공략 포인트로 조작 기소 특검을 잡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프레임 자체를 공소 취소 특검이라고 하고 이제 이거를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예. 뭐 그런 작업인 것처럼 네. 끊임없이 이제 장동혁 대표 또 뭐 한동훈 전 대표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당 안에서도 왜 지금 이걸 하느냐라는 비판도 있다라고 보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네. 보도가 오늘 많이 나오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한번 이제 돌이켜 보면요, 저희들이 차분히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문제가 제기가 됐던 게 네, 이 검찰에서 이 강압적으로 네. 수사를 하고 이 형량을 거래하고 네, 이러한 것들, 형량 거래는 이후에 나왔지만 전에 예. 강압적으로 수사를 했다는 내용이 예, 이 예를 들어서 남욱이나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적 의혹이 확산이 됐죠. 음, 그리고 당연히 국민적 의혹이 확산이 됐기 때문에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거의 100여 분에 넘는 의원님들이 이거 국정조사 해야 되지 않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네, 국민적 공감대는 있었고 그리고 국정조사를 했어요. 근데 국정조사를 하면서 나오는 게 정말 이제 충격적인 발언들이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교도관들을 통해서 나온 발언들, 그 다음에 이 검사의 그 태도, 네, 국민들 앞에서 보인 태도, 예. 자세, 그래서 왜 검찰을 개혁해야 되는지, 형량거래 의혹, 그 다음에 강압, 조작 네, 이런 것들이 의심할 만한 것들이 충분히 증언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검찰의 그 조작 수사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그러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국정조사를 끝나고 국정조사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진실을 파헤쳐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의 국가 권력이 정치에 개입을 해서 특정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도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다시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고단위로 개입하고 법을 이용해서 때로는 네, 이런 일들이 미래에는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예, 윤석열 같은 이 계엄 사태가 다시는 미래에 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엄히 단죄를 해야 되는 게 국민의 명령이고 네, 공감대가 있습니다. 예, 다시 이러한 정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행태도 비슷한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걸 단절하지 않으면 또 다시 다양한 형태로 준동은 또 일어날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진실이 그랬는지 어땠는지 이 진실을 파헤쳐가는 과정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걸 원칙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보는 거죠. 예. 근데 수사를 했는데 이 국정조사 외에 다른 특별한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그럼 특검에서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인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증거가 나오고 예. 입증이 되고 예.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특검의 판단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하면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이 셀프 이거라는 수사, 이야기를 예. 많이 셀프 합니다. 사면이다 뭐 이런 대통령이 임명하면 다 셀프 합니까?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특감반을 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특별감찰관을 청와대에 두겠다는 건 나를 감시를 해라 이겁니다. 네. 그리고 내 측근들부터 엄히 감시를 해라. 예. 이것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특감반을 임명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정을 한 건 그러면 그 결정된 특감반들이 네.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그냥 대통령 봐주고 주변을 봐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조직 생리는 특감반은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때로는 필요하면 조사도 하고 네. 이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조직의 운영 논리가 작동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엄히 조사하고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할 거거든요. 네. 대통령 임명에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많은 기관들 대통령이 임명하면 네. 다 대통령 말을 듣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그 조직은 그 조직의 운영 생리에 논리에 맞게 생리에 맞게 예. 그 일을 할 겁니다. 아. 그래서 특검도 예. 수사하다 보다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막 취소합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죠. 근데 예. 지금 2차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이나 또 1차 특검으로부터 협력이 없어서 지금 수사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좀 그 판단해야 되는 지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은 법조항의 공소 취소다라는 단어가 명징하게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네. 특별검사 직무와 권한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사 대상 사건에 관한 수사나 공소 제기, 공소 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공소 취소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 문항을 뭐 변경하거나 뭐 이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특검에서 네, 수사를 하잖아요. 예, 저희들처럼 국정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통해서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최상병 특검처럼 네, 증거가 나오고 구체화되고 예. 입증이 되면 국민들이 그걸 다 볼 거 아닙니까? 음. 그러면 그 판단의 영역 그것이 안 나왔을 경우를 상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공소 취소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못하는 이미 거죠. 사실은 그 국정조사를 통해서 네. 그동안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뭐 서민석 변호사의 그 녹취 파일이나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뭐 법 왜곡죄로도 충분히 다스려야 를 만한 그런 내용들이다. 다 거기에 걸려드는 그런 죄목에 해당할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은 있더라고요. 근데 예. 이제 저도 내랑 관련된 국정조사 네, 제가 간사를 해봤지만요. 그렇습니다. 예.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가지는 한계는 너무 큽니다. 수사하는 것과 네. 저희들은 국정조사는 예를 들어서 그냥 증인이 예. 그 증인 선서 안 해버리고 예. 또 뭐 이 출석을 안 해도 되는 게 상당히 폭이 넓고 예.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출석도 않고 그리고 그분들을 불러다가 그 공식적인 이거 외에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조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예. 수사를 했을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거 외에요 구체적인 증거들이 훨씬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건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 독립된 특검에서 판단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 수사권 관련해서 일단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이 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검찰 개혁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제 형수법 개정 통해서 보안 수사권 문제가 제일 이제 쟁점 네. 마지막 퍼즐이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뭐 벌써 우려들을 많이 하고 내부적 갈등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저번에 그 토론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사전에 좀 더 꼼꼼히 준비했으면 더 깊은 수기 과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그 검찰개혁 특위에서 내용을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공론화 과정이 집중적으로 됐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이견이 맞습니다. 나오고 토론을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느낀 게 6차례 의원총회 공청회를 하고 예. 법사위와 따로 토론을 하고 개별적으로도 만나고 원내대표, 당대표, 당정청 예. 그냥 굉장히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져서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그 결론은 저도 취재해서 잘 압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예, 그 개혁 대통령이 확고한 예. 그 검찰개혁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초기 수기 그 보안 수사권 관련돼서는요. 예. 그 정부에서부터 수기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그 예.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 그리고 토론 과정도 그 확실히 집단 지성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면서 내용을 만들어내고 결론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저번에 공소정 중수청법을 통해서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보안 수사권도 이 수소와 기소라는 확실한 원칙, 이재명 정부의 개혁 원칙에 따라서 저는 저번보다는 오히려 갈등 없이 사전 준비를 탄탄히 하고 토론을 탄탄히 하고 공개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조율을 통해서 저는 하면은 오히려 그 갈등이나 이런 거 없이 내용을 사전에 단일한 안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수사 기소 대원칙에 네. 흔들림 없이 저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법사위에서는 이제 보안 수사권 절대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예.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난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바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안 수사권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다른 내용이 아닐 아니다. 것입니다. 어떻게 예. 보면 막 이 예를 들어 대통령 전에 말씀하시는 예, 것과 지금 당해주는 큰 차이인 것처럼 하는데 기본 원칙에 저는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 기소 분리라는 완전 대원칙. 분리라는 대원칙에는 그 같이 다 예. 있다는 전제하에 예.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다고 뭐 전에 어디 일부에서는 뭐 대통령 개혁 의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저번 그 토론 과정을 통해서 예. 그 확고한 개혁 의지를 오히려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예. 이후에 이 예. 검찰 개혁 과정에서도 예.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예. 저는 뭐 변함없이 잘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좀 수월하겠습니까? 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오히려 생각합니다. 더 이번에 보안 수사권 예. 문제는 더 수월하게 정리될 네, 거다. 그 대신 물밑 논의는 수기는 더 많이, 할 거다. 더 예. 충분히 당에서 수구하고 그렇습니다. 예. 정부와 정부가 소통하고 예. 그 과정을 아주 조밀하게 예. 촘촘히 하면은 네. 저는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앞서 그 대구의 선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여쭙겠는데요. 그 장동혁 대표가 사회주의 개헌을 포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뭐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이 된 지 오래됐다. 뭐 이게 등등의 이를테면은 이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막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이제 색깔론을 들고 나온 겁니다. 예.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도 이제 들고 나왔는데요. 실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세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네. 근데 작년에 민영배 의원 등이 이제 예. 그 발의한 법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뭐 우리 많은 의원들이 법안을 많이 발의할 수 있는 네. 건데,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이 색깔론이 국민에게 이 먹힐 거라는 사고 체계 자체가 네. 대단히 회개망측합니다. 아직도 이런 그 이념적 사고에 빠져 있구나. 예. 지금 국제 질서가 이념적 사고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예. 외교가 냉정한 거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란 전쟁으로 예. 지금 우리 국익 관련된 이런 위기가 나오는데 뜬금없이 사회주의 교훈에서 아니 대체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거 부마항쟁. 네, 부마항쟁도 넣자는 거. 예. 그다음에 지방 분권 관련된 이야기가 사회주의하고 대체 무슨 그러니까요. 관련이 있는 건지. 예. 그래서 일제의 여야가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그리고 우은식 의장님도 그래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만 뽑아서 그렇습니다. 개헌을 그냥 일단 해보자. 예. 그리고 정치적 쟁점 있는 것도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맞지 않게 이걸 이념적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네. 본인들이 이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정말 위험한
공당의 야당의 대표가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에 극단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거는 아닌지 대구 발언을 통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건 정말 위험한 예. 발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좀 우려스러운 면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것 자, 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국민투표법도 바꿨으니 개헌을 네. 하자는 네. 건데요. 네. 됩니까? 지금 현재 걱정이 네. 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예.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 표결에서 이 상태로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투표법을 개정을 하고 첫 투표를 한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지만 정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끝까지 네. 노력을 다 할 겁니다. 저도 야당 의원들 설득 끝까지 해보고요. 분위기 어떠세요? 직접 만나보면? 개인적으로 동의를 좀 하는 의원들도 예. 이 당론으로 예.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당론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어겨서 투표하기가 예.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냉정한 네.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번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렵겠네요. 개헌 투표하기는 쉽지 않다. 예, 지금 한 2명 정도만 예. 한두 명 정도만 예, 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예. 개헌과 관련된 찬성을 예. 이야기하는 야당 의원들이 국힘 의원들이 현재는 없기 예. 때문에 표결을 통했을 때는 예.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금 의장님도 아주 절박하게 네. 호소하고 예. 만나고 때로는 부탁도 하고 그러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어렵게 됐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방금 전에 그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네.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공천 여부 논의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 회의가 개최되었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막가자는 거죠. 이 정도면 막가자는 거다. 예, 예. 이게 정말 그 군인들이 이 헌정 질서에 개입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그 행위가 예. 지금도 모든 국민의 머릿속에 생생한데 그 PC를 파괴했다는 의혹을 네. 받고 있고 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제가 기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고 윤석열의 비서실장을 네. 공천을 한다, 논의에 착수한다라고 실제 이 공천이 된다고 하면 정말 국민의힘의 역사 인식, 네. 수준, 현재를 바라보는 어떤 그 사고 체계 정말 걱정이 많고요. 설마 그렇게 공천을 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네. 그리고 만약에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네. 저는 전 국민이 심판을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전 국민이 그렇습니다. 정진석 후보에 대해서 네. 심판할 것이다. 그건 바로 국힘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질 겁니다. 국힘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질 거다. 네. 오늘 어떤 결론이 날지 네. 좀 궁금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서 대검에서 입장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예. 실제로 대검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도 여쭙겠습니다. 좀 검찰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과거부터 수많은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왜곡, 네. 또 굳이 이야기를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이런 사건들, 수많은 사건들 본인들의 한 것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미래지향적인 담론을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보여지는 건 검사가 국민들 앞에 선 국회 앞에서 하는 행태들, 발언하는 것들, 네. 자기주의 주장만 계속하고 있는데 예. 좀 더 이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조작 기소 관련된 여러 증언들이 나왔을 때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럴 때 검찰은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네. 나아가야 되겠다는 진솔한 반성을 토대로 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 여론에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발표한 게 재판에서 확인돼야 될 사안에 대해서 수사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그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점을 네. 우려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작 기소로 나온 국정조사의 내용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검찰에서는 이 자체가 입법부의 어떤 네.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예. 입법부의 부당한 관여다라는 예. 점을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 부당한 관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예. 국회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죠. 조사를 했는데 네. 여러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예. 충격적인 발언들이 막 쏟아졌고요. 예. 이야기는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예. 게 그 대장동 사진, 부분? 아니 사진? 사진을 남욱에게 보여주고 검찰에 구속된 사람한테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라고 했다는 게 저는 어떤 다른 여러 발언들보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감옥에 가보셔서 아시죠? 그럼요. 가족 사진 보여준 건 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해. 이야기해라 심리적으로 흔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태들 이런 걸 보였는데 그 국민들이 다 봤죠. 국회는 국민의 이 의견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구체적인 예. 법적 문제도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하면 국회는 할 수 있는 건 법률안 제정으로 기본적으로 입법부가 네. 하려는 거죠. 그게 입법부 일입니다. 법률안을 예. 제정을 하는 게. 그래서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절차에 따라서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또 특검은 판단을 할 거고 국회는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법률안을 제정을 하는 건 다 기본 도리입니다. 네. 기본 역할이고요. 지방선거에 악영향은 없겠습니다. 뭐 지방선거 영향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좀 잘 봐주셔야 될 게 네. 그것도 저희들은 이제 볼 거고요. 면밀히 볼 텐데 저는 이미 결집은 시작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왜 전에 예. 이미 그 양진영의 결집 예. 양상은 그 직전에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종합적으로 네. 좀 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 원칙에 좀 맞게 예. 이럴 때일수록 일을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도 합니다. 예. 예. 아니 당연히 조작 기소한 내용들이 드러났으면 네. 그것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네. 제대로 된 심판을 예. 받도록 하는 게 예. 절차에 맞는 것인데 예. 마치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려고 특검을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고 비난을 하는 것이 과연 맞나? 여기에 언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네. 좀 여쭤봤습니다. 네네. 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30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특히 재보선 중요한데요. 네. 지금 14석입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뭐 숫자 절대 이야기하지 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도 초기 여론조사에 그 기반을 해서 네. 의석수를 예측하고 그러는데 예. 제가 오늘 이곳에서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건 이제 양측 결집이 일어날 거고요. 예. 결국은 그 이재명 정부를 평가하는 이런 그 선거가 될 거고 네. 그래서 수치에 영연을 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네. 절박하고 정말 각오를 새로 다지고 그런 자세로 임할 거고요. 뭐 많이 얻는다든지 이런 숫자는 지금부터 접어두고 네. 오직 한 석이라도 더 이기기 위한 최선의 노력, 절박함을 예. 국민들에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4개 중에 이미 13개가 민주당 의석이어서 예. 한 석을 만약에 국민의힘이 가져간다고 한다면 본전이다. 네. 그래서 14개를 민주당이 다 가져와야 그나마 되는 거다. 이제 네. 이런 그 언론의 분석도 있어요. 이제 선거 끝나면 그런 평가는 다양하게 이루어질 텐데요. 네. 보궐선거 14곳뿐만이 아니고 네. 지방선거 네. 전체 결과도 놓으면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예. 종합적인 평가는 선거 이후에 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정진석 그 비서실장의 출마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 평택을에서 지금 오자구도에서 네. 단일화가 될 거냐 말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 그건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건 좀 너무 이르다. 예, 이건 후보 결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않았어. 민주당은 그 우리 민주당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당하는 게 다 하는 게 하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평택뿐만이 아니고 전체 지역은 우리 후보 당선은 원칙. 예, 그리고 모든 지역은 지방선거뿐만이 아니고 그 총선 보궐선거까지 전략적 유연성은 네. 견지하는 것. 그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특히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아직도 많아 뭐가. 많어. 끝낼 수가 없네. 알겠습니다. 네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까만 카메라 보시고요. 네. 이제 한 30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번 선거의 승리는 절박합니다. 이재명 정부 향후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주 정말 절박하게 더 필요한 승리가 필요한 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선되시고 또 네. 나오실 거죠? 네. 네, 당선되시고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